그리고 1년에 한 2달 정도는 일을 안 해요. 보통 한 여름에 한 8월 정도나 그다음에 겨울에 한 12월 정도 이렇게 2달 정도는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그 성수기 시즌만으로도 웬만큼 넉넉한 그건 되기 때문에. 네, 에어탁 청소인 인터뷰 시리즈 세 번째 게스트 김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인천이랑 김포, 일산 이쪽에서 이제 청소업을 하고 있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 네. 업을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원래 전공은 어떤 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전공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이제 아. 컴퓨터 학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이제 했었는데 일이 사실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앉아 있는 게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냥 좀 계속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어요. 계속 일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고 처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이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다양한 일을 했고 일반 공사장도 가봤고 작업 일단 기술을 배우러 다니도 봤고요. 큰 중장비나 아무래도 이런 용접도 배워봤고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테리어 일도 좀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일도 좀 하게 되고 했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주고 청소를 해야 돼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청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가 원래 이렇게 비쌌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돈이 된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죠, 사실. 이게 청소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청소 쪽으로 이제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았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는 분야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오히려 사실 되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청소 들어오게 된 결정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일이 수입도 생각한 것보다 괜찮았고 재밌었고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보통 청소라고 하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냥 청소하면 청소라고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는 그냥 이제 일반 걸레질하고 닦고 하는 그런 청소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고 분야도 되게 많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청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이 안 돼요. 다른 분야로는 사실 정말 많은 다양한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청소업을 처음 들어올 때 생각하는 게 청소라고 하면은 좀 별로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일이나 그냥 빗자루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청소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청소도 일반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청소도 되게 전문화된 일이 되게 많고 실제로 잘하는 분이랑 못하는 분이랑 차이도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겠다는 각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청소니까 쉽겠지라고 시작하면 오히려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이 쉽지는 않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 꼭 중요하고요. 대신 이제 본인이 하는 만큼 실력도 많이 늘고 그만큼 또 수입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청소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선택하신 분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청소라는 일이 좀 사실 엄청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나를 꼭 꼽아야 되나요? 그러면은 좀 네. 다양한 청소가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일단 지금 계절 같은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기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 쪽으로 청소를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구조물이나 체육관, 강당, 바닥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소파나 매트리스 같은 게 많죠. 겨울이니까 침구리 청소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름이 되면 역시 이제 에어컨이나 난방, 냉난방 쪽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가을이나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건물 외벽 청소, 유리창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네. 아까 매트리스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매트리스 청소에도 조금 종류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종류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를 말씀하세요? 건식이나 습식이나 아니면 여러 네네, 가지가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청소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건식이면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안 쓰고 마른 상태로 하는 청소를 얘기하는데요. 매트리스에 이제 오래가 되면 먼지도 쌓이고 또 고양이나 강아지 털도 붙고 또 사람들 몸에서도 막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털어서 하는 청소고, 습식은 청소는 이제 물을 말 그대로 쓰는 이제 빨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게 편해요. 빨래인데 물을 써서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뭘 흘리면 얼룩이 생기잖아요. 얼룩은 이제 털어서는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로 빨아서 이제 세탁해서 지운다고 하는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업계가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도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업장 같은 게 필요가 없죠. 크게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사실 몸을 자기 기술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장소가 필요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때 크게 부담이 없고요. 보통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거잖아요. 막 장소를 정하고 임대를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작하기 많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데 제일 무리가 없고, 청소란 일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이 위냐 아래냐 이런 개념이 없이 일을 해드리고 나서 좀 저희가 오히려 감사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청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되게 일단. 뿌듯하신 경험이 네, 많으시겠네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살짝 민감할 수도 있지만 가장 네.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청소업의 수익이 살짝 궁금합니다. 수익이요? 일단 청소업이 일단 수입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 청소라는 게 일반적인 일들이랑 비교하면 사실 단가가 낮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몸을 써서 하는 일이잖아요, 청소는. 근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은 사람 몸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해서 좀 돈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수익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주 5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한 400에서 500 정도는 기본 나오고요. 만약 본인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주말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뭐 한 6, 700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달마다 수익의 차이는 없나요? 있죠. 차이는 당연히 있죠. 차이는 당연히 있고, 청소업은 성수기, 비수기가 다 있거든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거를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정을 짜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정말 힘들게 일했으면 그 다음 달에 조금 좀 쉬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소업의 워라밸도 살짝 궁금한데요. 혹시 한 달에 쉬시는 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쁠 때는 사실 거의 쉬지 않고 일할 때가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쉬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신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달 정도는 일을 안 해요. 보통 한 여름에 한 8월 정도나 그다음에 겨울에 한 12월 정도, 이렇게 2달 정도는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그 성수기 시즌만으로도 웬만큼 넉넉한 그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쉬면서 뭐 휴가도 다니고, 좀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할 때 최고 장점이죠. 휴가 다니면서 좀 여유도 즐기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혹시 휴식 기간에 오더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 들어오는 오더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기간에 들어오는 오더는 일단 고객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보통 긴급하게 처리할 일은 많지 않아요. 청소라는 게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3, 4주 이상 이후에 처리해도 되니 있어서 일단은 고객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번 달은 저희가 쉬는 날이 있어서 아니면 일정이 많은 일이 있어서 혹시 다음 달에 해도 되냐 여쭤보고,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일정 자체를 아예 미루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청소업은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돼요.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일을 좀 많이 넘겨드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넘겨드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청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청소에 창업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어떤 분야를 하냐의 차이인데,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내외에서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좀 큰 작업으로 가게 되면 장비들이 점점 비싸져요. 사실 비싸지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비용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많이 들어도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트리스 청소는 어떤 분들이 하면 잘 맞을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매트리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사실 일도 잘해야 되지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고객들 상대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매트리스라는 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애기 있는 어머님들, 젊은 이제 부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격적으로 좀 꼼꼼한 게 있어야 돼요. 매트리스라는 게 매트리스 하나를 이제 청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석이나 구석진대 또 혹은 먼지가 남아있는 것,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잘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헹구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고 나면 세제를 쓰니까 아무래도 헹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꼼꼼히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시면은 잘할 수 있어요, 되게.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청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청소가 있을 텐데 그 청소에 따라서 각각의 성향에 맞는 것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매트리스나 이런 쪽은 조금 움직이면서 꼼꼼하게 하는 분들이 되게 잘 맞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큰 청소들, 뭐 예를 들어 화재 청소나 외벽 청소, 또 혹은 뭐 이런 체육관인 학교 청소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움직이는 게 좋은 분들, 그러니까 막 쪼그리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게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이제 청소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청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더를 많이 따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을 수가 없어요, 일이. 저도 그랬지만 회사 다니면다가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지만 저는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나왔을 때 첫 달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 싶을 정도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근데 결국 일이 늘어났던 제일 큰 이유는 어느 한 집이나 어느 한 일을 가서 해도 일단 잘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부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물론 다양한 광고들을 했죠. 뭐 일반 뭐 명함도 많이 뿌리고 블로그도 쓰고 또 일반 광고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한 2년 전부터는 광고를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했던 고객을 통해서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또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이런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의 재방문이 없으면 절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재방문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집을 가도 잘 해주고 또 그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경쟁자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쟁자가 늘어나면 업계에 좀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 청소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에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편이고,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만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내 경쟁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런 청소가 있다는 걸 퍼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매트리스 청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보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트리스 청소가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일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시장 자체를 좀 크게 보시면은 어떻게든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본인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걸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네.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청소 일을 시작하시거나 청소 창업을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의 한마디, 당부의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회사를 안 다니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음식점 막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가게나 뭐 장사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청소는 본인이 하는 만큼, 그러니까 청소는 일단 일이 많은 편에 속하는 일이에요. 업종 자체가 일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저희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만큼 본인이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회사는 가라고 해도 사실 안 가거든요. 그 정도로 네, 수입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유롭게 일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에 2달을 일을 안 하는 이유도, 청소는 자기가 사업장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 일하고 또 원하지 않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좋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부터 좀 조심해야 될 건
꼭 쉬면서 일을 하시라고. 처음에 일을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쉬지도 않고 일을 해서 병원을 다니고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 아무리 좀 일 욕심이 나시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시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좀 길게 오래 갈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은 아마 큰 부담 없이 좀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좋은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